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DX에서 스마트 팩토리 컨설팅이랑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좀 진행했던 스마트 팩토리 사업들 중에서 이제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IT 회사들이랑 같이 좀 진행했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점, 뭐 이런 것들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뭐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현장을 많이 다녀보니까 뭐 어떤 기업들은 뭐 MES만 구축해도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했어.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로봇 팔 하나 놓고도 뭐 스마트 팩토리 구축했어. 이런 분들이 많고 하셔서 일단은 저희랑 같이 나가는 방향이랑 뭐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 거를 먼저 맞춰놓고 저희도 이제 고객사들이랑 같이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사실 뭐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투자도 생각보다 많아야 되는데 사실 투자 여력이 많이 없으신 중소기업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뭐 한 단계 한 단계 저희 제조혁신 추진단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앞서 저희가 회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제 기사에서 났던 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예전에 저희 이름 포스코 ICT였는데 이제 뭐 대선주조, 뭐 소주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소주 회사의 그 공장에 K 스마트 등대 공장을 구축했다. 그래서 뭐 저희 포스코 ICT의 풍부한 경험 바탕으로 중소중견 제조 기업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면서 뭐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 맞춤형 구축 사업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대선주조라는 것은 이제 소주 정제된 소주 원재료를 가져와서 이제 물과 희석해서 이제 공병에다가 주입해서 이제 마지막 품질 검사까지 하는 건데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도 상당히 많고 고속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저희 포스코에서 이제 철을 생산하면서 이제 연속 공정에서 생산하는 그런 뭐 데이터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뭐 생산이나 품질, 뭐 재고 관리까지도 저희가 좀 지원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K 등대 공장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이제 구축 플랜을 좀 세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생산 관리나 뭐 데이터 수집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다관절 로봇도 도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분 분석과 같은 뭐 IoT 기기들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뭐 AI 비전이나 그리고 산업 제어 보안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저희 이제 포스코 DX는요, 뭐 IT, 뭐 OT, 그리고 빅데이터, AI, 뭐 이런 요소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을 리딩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이름을 변경이 됐는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사실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포스코에서 예전 이제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의 이제 전산실에서 이제 분사된 포스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뭐 1989년도에 생겼었고요. 그래서 포스데이터라는 회사와 또 포스코의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또 분사를 해서 포스콘이라는 회사가 7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 그룹사가 2010년에 포스코 ICT라는 회사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추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저희는 보통 이제 제조 산업 분야를 이제 그 레벨로 따진다면 이제 설비 레벨 제로부터 설비를 제어하는 PLC 그리고 뭐 연속 공정을 제어하는 프로세스 컴퓨팅, 뭐 스카다 그리고 레벨 3는 MES, 레벨 4 경영 관리인 ERP까지 OT 영역에서부터 IT 영역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추진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 인력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먼저 스마트 팩토리로 좀 진행을 하고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에 2023년도에는 이제 포스코 ICT보다는 좀 더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전환을 리딩해라라고 저희 회장님이 명명을 해주셔서 저희 회사가 포스코 DX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던 과거도 저희는 뭐 포스코에서 먼저 사실 수년간
정보화랑 설비에 많은 투자를 했던 포스코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2015년부터 먼저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필요한 그 스마트 팩토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표준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프레임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포스코와 그리고 포스코에 관련된 그룹사,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뭐 케미칼, 포스코 건설 등 같은 곳에 이제 확산을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뒤에 이제 대외 고객사인 뭐 LS랑 또 효성중공업 같은 곳으로 계속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진행했던 구축 사례만 잠깐 소개드리면요. 이제 포스코가 아무래도 저희가 뭐 포항에 있는 그 포항제철소, 광양에 있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이제 구축 경험을 저희가 먼저 취득을 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룹사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후에 첫 번째 고객사로는 사실 LS 니코 동재련이고 지금 이름으로 LS M&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철강 연속 공정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희 유상 공정인 비철 쪽으로서 저희가 먼저 그 대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포스코에서 일단 진행했던 이제 포스프레임 기반으로 생산 관리 체계, 그 데이터 수집 체계를 이제 동재련에 구축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대외 고객사들 중에 동재 LS M&M만큼 이제 빠른 기간 내에 이제 포스코 수준을 따라간 기업은 없다고 저희는 자부할 정도로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 구축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AI랑 빅데이터 모델을 만드시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 구축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아마 신문 기사에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것이 이제 저희 뭐 그 동압출을 하는 압출 압연을 하는 이제 풍산 금속인데요. 여기도 아마 비철 금속이다 보니까 저희 압연 공장, 압출 공장이 포스코랑 유사하게 돼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풍산 금속 경영층 분들이 포스코를 한번 벤치마킹을 오셔서 경영층들이 저희가 포스코에서 좀 뭐 노하우를 좀 받아야 될 게 많겠다라고 이제 저희 담당하는 저희 DX한테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제 풍산 금속도 뭘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그럼 저희는 그러면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마스터 플래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고객사분 그 공장의 현장도 저희가 진단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뽑아서 이제 단계별로 로드맵을 수립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으니 컨설팅부터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한 3개월, 4개월간 짧은 기간에 정말 그 압출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추구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풍산이 추진해야 될 뭐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거다라까지 정의해 드리고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풍산에도 뭐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뭐 우산 공장도 있고 안강 공장도 있는데요. 좀 가장 지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이제 압출 쪽 공장이 아마 이전 사업까지 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자동화 영역까지 좀 연계를 해서 우산 압축 공장부터 좀 추진을 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뭐 포스크레인 기반의 생산 관리 체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지금도 잘 뭐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뭐 아마 비철이 좀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사실 제조 쪽은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게 사실 사실이긴 한데요.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효성중공업도 차세대 시스템 구축했을 때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효성중공업은 뭐 그 변압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거라서 뭐 공정은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뭐 약간 그 중장비를 활용한 그 설비를 활용한 조립 체계라는 것에서 유사성이 있어서 저희가 효성중공업 차세대를 추진을 할 때 거기도 같이 이제 구축을 해서 현재도 잘 진행되고 있고, 해외 공장 확산까지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좀 투자 여력이 있는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추진해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뭐 포스코 그룹이 생각하는 그런 상생을 하다 보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례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창 스틸의 뭐 야드 자동화나 소재 트래킹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센의 뭐 생산 관리 체계나 이런 세계 구축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미 뭐 너무 오래돼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스코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나? 이게 뭐 트렌드라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고,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니까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포스코는 생각하기에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도입 목적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포스코도 뭐 철강을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지만 또 요즘은 워낙 중공의 저가형 철강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라이프 사이클도 많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또 품종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다양한 주문을 우리 생산 체계랑 스케줄링 연결하는 게 이제는 엑셀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시작하게 되는데 인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숙련자들이 감소해서 조업의 기술력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게 포스코가 지금 뭐 세계 경쟁력 있는 제철소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경쟁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고로에 계시는 숙련자분들과 아변 공정에 있는 그 설비를 조작하시는 운전자들의 노하우들이 이제 한 10년 안에 아마 다 퇴직을 하게 되시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분 사장님한테 또 많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시더라고요. 지금 그 선반 밀링 머신을 돌리신 분이 나가시면 우리는 당장 공장을 세워야 될 판이다. 지금 사람 뽑을 수도 없고 신입사원들도 교육을 받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를 어떻게 자산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모델화하고 어떻게 시스템화하는 거에서 사실 제일 먼저 출발이 되었고요. 두 번째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도 초반에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양품의 제품이 생산되지만 설비도 우리가 아무리 정비를 노력을 하지만 계속 노화가 되고 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생각보다 로스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과감 투자를 해서 설비를 교체하면 되겠지만 그런 과감한 투자 없이 어떻게 그 성능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이 두 가지 고민에서부터 사실 포스코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많이 듣던 질문이 그럼 스마트 팩토리랑 자동화랑 뭐가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보통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수작업으로 공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밥 짓기에 비하면 가마솥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손등으로 이제 눈금을 재고 이제 냄새로 밥을 짓는 걸 이제 수작업 공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자동화 설비가 도입됐죠. 밥솥이라는. 그래서 밥솥에 원재료만 넣고 자동 운전만 누르면 이제 설비가 운전이 돼서 밥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밥솥은 그런 뭐 계량 컵이랑 눈금 없이 그냥 쌀만 넣게 되면 그 쌀의 종류와 그리고 쌀의 그 양을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물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해서 일단은 밥을 만들어 주는 거고 또한 이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고객에 맞는 나는 오늘은 뭐 진밥을 먹고 싶어 오늘은 뭐 굳은 밥을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학습에 의해서 그 메타값들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좀 꼽고 싶으신 거는 스마트 팩토리를 요즘 진행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좋은 솔루션들과 자동화 설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도입을 하셔서 이제 성과를 내시고 이게 스마트 팩토리처럼 발전해 나가면 좋긴 좋은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우리 밥솥은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공장이 소유하지 수가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라도 최소한 소유를 해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숙련자분들의 노하우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자력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좋지만 저희는 먼저 근본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사실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곧 나가실 숙련자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ICT 기술과 접목시켜서 본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냐라고 짓고 있는데요. 요 ICT 기술 중에 최소한 3개는 포함이 되어야 저희도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IoT 기술, 그리고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노하우를 이제 모델화할 수 있는 분석 모델과 최적화 모델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모델이 나오는 제어값이 됐던 예측값이 됐던 그것으로 설비를 이제 최적화해서 제어할 수 있는 AI 기술, 이 3가지 기술을 이제 들어가야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포스코도 투자를 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공장에 있는 레이어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공장의 플로우 단에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고객 공장에서도 저희는 뭐 생산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 계획이나 실적 데이터는 다 관리하고 있고요. 품질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에서도 데이터들을 다 관리해서 뭐 쌓아놓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봤더니 보통 이제 설비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통은 이제 설비 제조사가 제공해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목적을 이제 설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용으로 이제 트렌드 모니터링 용도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산 계획의 데이터와 설비의 데이터가 이제 연결성을 없이 각자 관리를 하시다가 이제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라고 하는 공장분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엮어서 이제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과제인 스마트 센싱이라는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못 잡았던 문제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다음 단계는 아마 분석 모델, 뭐 AI 모델, 뭐 많은 알고리즘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 예측을 하는, 그리고 설비를 분량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은 사실 우리 공장의 데이터로 우리 공장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업을 잘 아시는 그 전문가분들의 노하우가 사실 여기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들과 데이터 세 곳에서 다 만나야지 우리 회사의 경쟁력 있는 모델을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것을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회사가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어 단위인데요. 그렇게 해서 뭐 불량 예측이나 뭐 설비 고장 예측이 되면 그걸 어떻게 바람직한 상태로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사실 모델이 두 가지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예측 모델이고요. 우리가 원재료가 들어갔을 때 얘가 불량이 날지 안 날지라는 모델이 예측 모델이고요. 만약에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예측 모델이. 근데 불량이 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불량이 안 나게 우리가 부재료를 조합을 하고 뭐 제어 조건을 바꾸는 최적화 모델이 다시 돌아서 사실 제어 모델이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람직한 상태로 실행되도록 이제 처음에는 조업자들한테 가이드를 해주시겠죠. 아, 이렇게 조업하시면 불량이 나니까 저렇게 조업하십시오. 아니면 이제 PLC나 그 DCS에 자동으로 연계해서 작업 PC를 뭐 연계하는 그런 자동 컨트롤까지도 만드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큰 뭐 방향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뭐 이렇게 개념은 잡았지만 추진하다가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데이터 수집했는데 그것도 뭐 데이터 수집의 비용이 적지도 않는데 그거 수집해서 어디다 쓸 거냐 뭐부터 해서 많은 뭐 챌린지에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4단계로 좀 추진을 하라고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많이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우리는 뭐 공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체계가 필요하지도 않고, 아니면 우리는 품질에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에 좀 포커스된 스마트 팩토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회사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방향이랑 먼저 수립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현장, 그리고 설비들의 상태, 그리고 정보 시스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받고 향후 나갈 방향들을 수립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마스터 플랜 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관리되고 계시지만 좀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MES랑 생산관리, IT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얘네들은 보통 이제 평균값으로 관리되거든요. 그 평균값들의 오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쌓이고 있는지, 쌓이고 있으면 몇 개월 동안 쌓이고 있는지, 과연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인지, 우리가 조업할 때 품질이나 생산의 중요한 인자는 우리가 뭐 볼 수는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뭐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통합 구조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산 계획, 실적, 품질 실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마 엑셀로도 충분히 관리하고 계신데, 설비에서 나오는 그 설비 데이터들이 연관성을 없이 이제 쌓이게 되면 사실 분석할 때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많은 뭐 시간과 불편함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할 때부터 설비들에서 오는 데이터들이 우리 어떤 로트를 타고 들어가는지 이런 구조화를 먼저 해서 좀 빅데이터화를 하게 되면 향후에 모델을 만드는데 뭐 AI 제어를 하시는데 훨씬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 구조화가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건 사실 뭐 조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제가 먼저 정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공장에서 필요한
원재료의 품질 분석으로 통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 분석까지 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품질 전문가와 원재료 계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같이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탐색적 분석도 하고 어떤 게 우리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도 알고 이런 것 체계를 만드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앞부분에서 먼저 기반을 구축해 두면 이제 이 분석은 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한 예로 재미있는 게 보다는 저희 포스코도 저희 사실 뭐 철강 기술을 사실 뭐 신일본 제출해서 전수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 7대 품질 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도 포스코도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오픈하면서 이제 그 각 사업부에서 신입사원들도 그걸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신입사원이 이제 빅데이터 경진대회에서 7대 품질 요인 중에 2개는 틀렸다는 걸 증명해냈어요.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알았던 요인들이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요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어하는 체계는 좀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를 저희는 이제 추진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중소중견기업 분들에게 이런 체계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도 진단도 하고 이제 뭐 구축도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으로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현장에 가보니 사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전혀 없는 상황이고 PLC도 다 단종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이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체계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단계별로 갈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먼저 그 세계 등대 공장에 되면서 스마트 팩토리로 작은 성과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 성과들을 이제 포스코의 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각 협력사 그리고 공급사 그리고 비거래사나 고객사에도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수를 해서 같이 그 밸류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역량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상생형 뭐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몇 년 되긴 했습니다. 앞서 제가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아쉽게도 없어졌지만 제조혁신 추진단에서 과거에는 K 스마트 등대 공장을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 1000개, 100개 공장을 그 인더스트리를 좀 리딩할 수 있는 그 지표로 만들자라고 해서 좀 지원금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부산 기업 중소기업청이랑 부산 테크노파크랑 좀 협약을 해서 부산 지역에 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마련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선주조라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기도 하고 좀 유일한 소주 제조사인데 거기에 이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이제 함께 추진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한 레벨 2였는데 레벨 4 정도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체계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대 공장을 하면서 기존에 뭐 MES 시스템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현장에 있는 데이터와 사실 생산관리 체계를 좀 엮어서 시스템 고도화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속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많은 뭐 바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와 실물들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해서 물류 비용에 대한 낭비도 좀 심했었고요. 그리고 뭐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들도 뽑고 해서 단순히 그 대선 주조만 매출과 이익의 성과보다는 그 지역과 그 식음료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식음료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그 바틀링하는 뭐 설비가 이제 크로네스 장비라고 대부분 그 크로네스 장비를 쓰시는 공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공장에서는 좀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좀 플랜을 짜고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서 포스코도 사실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서 잠시 봤었는데요. 이제 19년부터 21년까지 한 292개사 정도를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이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R&D 투자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주셔서 저희도 뭐 같이 뭐 참여를 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좀 했던 게 첫 번째로는 대부분 이제 중소 중견기업 분들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공장을 세울 판이다. 뭐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공장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런 케이스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어떻게 단계별로 가야 될지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우리 회사에 맞는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제조혁신 추진단에도 많은 풀에서 전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자력 엔지니어는 중소기업에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보면 IT 부서가 없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서버도 없으셔서 사실 저희 코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다 올렸는데 서버를 관리하실 분도 없고 뭐 자동화 설비들 관리하실 분도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지만 저희는 엔지니어링 육성하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 체계랑 그다음에 뭐 데이터 수집하는 거나 빅데이터 뭐 분석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같이 연계하면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조금 잘못 보여져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중소기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마 나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데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